이 아이가 스스로 나중에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3시간을 공부하는 것보다 이 아이가 스스로 나중에 마음을 먹어서 공부를 혼자 하게 되면 10시간, 12시간도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에요. 저희 집에 오는 아이들이 정말 의욕이 1도 없는 그 제로인 상태에서 온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예.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정말 조금을 이루는 그 성취감을 15분 했어? 우와, 잘했어. 이렇게 하고. 그 다음에, 지금부터 딱 20분만 우리 알림 울릴 때까지만 수학 문제 풀자 하고 20분만 딱 재고 울리면 그냥 땡이에요. 어른들도 여러분, 쉼이 필요하잖아요. 중간중간 한 번씩 그 머리에 휴식이 필요해요. 그런데 학원에 한번 가서 3시간 정도를 집중을 하고, 집에 오는 것이 저는 고3이나 되니까 저 정도로 참고 다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교육과 공교육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,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고,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, 고등학생들의 사교육은 여러분들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것도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자랐고, 몸도 컸고, 집중력도 많이 갔을 테니까, 인강으로 하든, 그 다음에 형강으로 하든, 그거는, 하고, 일주일 동안 배우는, 하루에 가서 많이 배우는 것도 고등학생들한테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 맞아요. 왜냐면, 정말 멀기도 멀고, 하루에 갔을 때 많이 듣고 와서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전부 다 소화를 시키면서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하루 갔을 때 3시간씩 6시간씩 듣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지금 시간이 하루밖에 없는 아이들한테는 시간이 하루하루가 바쁜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게 맞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학교나 초등학생 그리고 초등학생이 선행을 중학교 걸 하는 경우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는 5학년 때 중학교 거를 한다고 하시네요. 근데 어쨌든 5학년 때 하다 아이마다 전부 다 능력이 다른 거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 5학년 아이의 그 몸 있잖아요. 몸은 초등학생이잖아요, 여러분.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한계도 전부 다 초등학생인데 그 애는 중학생, 고등학교. 그러니까 고등학교 거를 수업을 나가면 고등학교만큼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분명히 피지컬적으로 여러분 차이가 있잖아요.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도 똑같은 교육을 고등학교 수업을 나간다고 해서 3시간씩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. 네. 제가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든 게, 그런 분들이 초등학생 경우에요. 그런 분들이 저희 집에 있는 이런 주간계획표를 보시면 굉장히 웃으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제 지금 맞은편에 누구누구 주간계획표 해갖고 다 붙어 있어요. 근데 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, 월요일 거 책 읽기 15분, 그 다음에 수학 문제집 20분, 로제타 스톤 15분, ORT 15분, 수학 연산 15분. 그리고 나서 숙제는 수학 문제집 2장, 연산 숙제 2장, 암기고래 하나, 그 다음에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. 이렇게 써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제가 거의 1시간 오버, 1시간 20분 정도를 맞춰놔요. 근데 저희 집에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돼요. 근데 아이들이 와갖고 바로 막 탁탁탁 15분마다 끊어지지 않잖아요. 그리고 저랑 또 농담도 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, 뭐 왔다 갔다 물 먹는 시간도 있을 거고, 뭔가 연산 문제집을 푸는데 20분 하다가 얘가 조금 더 못 풀어서 뭐 25분, 30분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는, 그러니까 2시간 수업을 하면 저는 한 1시간 반 정도로 몇 분을 맞춰놔요.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저희 공방에 와서 느끼는 게, 15분? 조금밖에 안 하네? 이러면서 공부를 해요. 20분? 20분만 하면 되네? 이렇게요. 네. 만약에 제가 저기다가 3시간이라고 써놨으면 아이들이 3시간 하기 전에 벌써 지쳤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제발 초등 때만이라도요. 아이들 놀 시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. 그리고 초등 때 성적이 고등 때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죠, 물론.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, 여러분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. 초등 때 공부 잘한 거 다
쓰잘데기 없고 엄마들만 기분 좋고 아이는 너무나 힘들다고요. 조금 공부 못해도 여러분 괜찮아요. 괜찮으니까 책 많이 읽어주시고 책 같이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옆에서 로제타 스톤 막 깔깔거리면서 따라 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옆에서 영자 신문 같은 거 쉬운 거 같이 낭독해보고 초등 때는 아이들을 좀 힘을 주세요. 네. 아이들에게 좀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2시간, 3시간을 매일 달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. 걷다가 조금 뛰다가 또 걷다가 쉬다가 그렇게.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초등 때부터 너무 달리라고 하지 마세요. 네.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여자는 맨날 헛소리만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고등학교 아이까지 다 키워보시면 제 말이 맞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.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가 자라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.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? 무섭죠, 여러분. 네. 그런 매 순간순간 고비가 와요. 그러면 그 고비를 잘 넘기는 게 아이를 키우는 어떤 지혜잖아요. 그 고비를 잘 넘기려면 아이한테 평소에 아이와 사이가 멀어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졌어요. 초등학교 때부터.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서 엄마가. 그러면 그 아이는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버틸 힘이 없어요. 네. 엄마도 못 버텨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10분, 15분, 15분, 20분 이렇게 계획표를 짜서 저는 지금 5년 정도를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. 벌써 6년 차 넘어가는 것 같아요. 네. 여러분들은 아이가 초등 때부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?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크길 바라세요, 여러분? 아니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초등 때부터 너무 달리지 마세요. 충분히 엄마표로 하실 수 있고 엄마표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. 엄마표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꼭 3시간씩 공부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이 아이가 스스로 나중에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3시간을 공부하는 것보다 이 아이가 스스로 나중에 마음을 먹어서 공부를 혼자 하게 되면 10시간, 12시간도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에요.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조금 비축해주고 지금은 좀 부족해도 나중에 채워진다고요. 네.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여러분들은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좀 나빠지지 않게. 근데 100%다 사이가 안 나빠질 수는 없어요. 네. 그럴 때도 잘 화해하면서 이렇게 매 순간 고비를 조금씩만 지나다가 정말 이 아이가 힘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,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에게 요청을 할 때, 엄마, 나 힘든데, 조금, 학원 보내줄 수 있어? 라고 요청을 할 때 여러분들이, 그래. 그러면 한번 우리 공부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. 라고 해서 데리고 학원을 가주시는, 기다렸다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길 바래요. 네.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게 아니라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겠죠. 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아이들이 과연 초등 때부터 그렇게 달리는 게 맞는지, 여러분이라면 달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네, 저는 다시 책상에 지금 책이 되게 많아요. 다시 공부를 좀 하고, 네, 시간 날 때 편집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